자, 보겠습니다. 어떤 점 A가 있습니다. A는 고정. 뭔지 모르지만 고정. 그리고 평면 Z는 1 위에 세 점이 이식을 만족시킨다. 아, 이게 되게 복잡해요. 자, 근데 Y축상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고 방향 벡터가 이것인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 L에 의해서 나눠지는 XY 평면의 두 영역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질문이 P1, P2, P3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모두 알파에 포함되거나 베타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만 포함되는 양의 정수 K의 최대값과 음의 정수 M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동점이냐 정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P1, P2, P3가 움직이냐 고정돼 있냐 이걸 먼저 봐보겠습니다. P1, P2, P3는 문제를 봤을 때 동점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P1, P2, P3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제가 이거 위에 세 점이 있는 거야. 그냥 세 점이 뾱뾱뾱 있는 거야. 다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에 반해서 이 K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것인 직선은 마지막에 만족하는 K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말은 K값이 움직인다는 뜻인 거야. 일단은 동점, 정점을 구분하는 게 이 기백의 최고난도 문제에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2014년 이후의 수능에서 29번 문제는 전부 다 마지막에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전부 다. 알겠습니까? 수능 기준으로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이걸 따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보고 싶으냐? 일단은 문제를 잠깐 그리면은요. 자, 이게 실제로 그림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A라고 하는 점은 X 성분 양수, Y 성분 양수, Z 성분 양수니까 뭐 이런 점이 있어요. 이게 A점입니다. 이게 A점. 그 다음에 Z는 1 위에 있는 세 점이니까 Z는 1이라고 하는 것은 Z 성분이 1인 뭐 이렇게 있는 이런 Z는 1이라는 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해석하냐면은 벡터 OA랑 벡터 OP1의 내적이 3분의 11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요 점이 원점이야. 이게 O입니다. O. 이게 벡터 OA입니다. 그리고 P1은 여기 어딘가에 P1이 있는 거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 어디 보면 대강 그냥 느낌이 뭐 이런 정도 점을 P1이라고 해볼까요? P1.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두 개의 내적이 3분의 11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질문이야. 이걸 만족하는 P1은 유일합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 그걸 이해하는 앞단이 훨씬 중요해요. 유일합니까? 유일하지 않으면은 P1에 만족하는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가 됩니까? 그렇죠. 봐봐요. 이런 이론. 요거를 자, O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벡터 OA랑 내적 벡터 OP가 3분의 11 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하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P의 자취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 기억납니까? 이런 점이 P라고 하면은 벡터 OA 내적 벡터 OP는요.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한 벡터에서 나머지 벡터로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서 수선을 내려서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벡터 OA가 일정하면은 요걸 만족하는 P의 자취는 뭐가 되는 겁니까? P 자취. 이걸 만족한 P를 싹 다 모아놓으면 바로 다름 아닌 평면이 됩니다. 평면이. 자, 이게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예요. 다시 OA 벡터랑 OP 벡터를 내적하는 값이 항상 이 3분의 1 숫자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 값이 3분의 11로 일정하다고 하고 A가 고정, O 고정인데 P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이 두 길이의 곱이 3분의 11 되면 되는데 OA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바로 이거랑 곱해서 3분의 11이 되는 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P가 여기 써도 되고요. P가 여기 써도 되고요. 여기 써도 되고요. 어차피 모든 점이 전부 다 정사형하면 1로 가기 때문에 요 길이의 곱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면 벡터일 때는 직선이지만 공간 벡터일 때는 이 P를 싹 다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생긴 평면이 되는 평면. 이 평면은 어떤 평면이냐면은 바로 벡터 OA의 수직한 평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평면상의 모든 점은 정사형하면은 이 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길이 곱이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야. 어떤 문제냐? 봐봐. OA, OP1 내적하면 3분의 11이야. 뭐 3분의 1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P1의 자취는 평면입니다. 평면.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한 P1은 평면이야. 어떤 평면? OA 벡터의 수직한 평면입니다. 그런데 P1, P2, P3가 문제가 Z는 2라고 하는 평면 위에 놓여 있는 거지.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뭘까요? 직선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P1은 직선이다, 직선. 직선상의 특정한 한 점일 수도 있고요. 직선상의 여러 점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죠. 이 둘 내적한 게 1이란 뜻은 역시 P2도 직선이란 뜻인 거예요. 이것도 4분의 7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어쨌든 이것도 역시 P3도 직선이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인 거야. 봐봐. P1, P2, P3가 직선이야. 근데 그거를 물론 직선상의 한 점일 수도 있고요. 직선상의 전체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점을 문제가 문제가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P1이 뭔지 모르지만 뭐 대강 이런 느낌이라고 쳐볼까? 이런 직선. 이런 직선상에 있는 한 점이 P1인 겁니다. 그럼 이걸 딱 XY 평면 정사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어떤 직선상의 한 점이 P1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사형 이렇게 하게 되면은 P1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직선인 거예요. P2가 가질 수 있는 값도 직선인 겁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P3도 직선상의 한 점인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이렇게 생긴 직선 L에 의해서 요게 전부 다 한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어떤 직선인지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직선인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앞에 그림에서 문제에서 만족하는 P, 요 뭐 OA 벡터랑 OP1이니까 그 P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Z는 2라는 평면상의 점이니까 여기 갖다가 A1, B1, 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P1이라고 하는 점이. P2라고 하는 점은요. A2, B2, 1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내적이 3분의 10이니까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요거 내적한 값이 3분의 10이라는 뜻이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3A1 더하기 2분의 B1 더하기 이 값이 3분의 11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Z는 2인 겁니다. 그래서 X값, Y값, Z값이 할 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Z는 2라는 평면상 이건 직선의 방정식인 거 알겠죠? 그래서 A1, B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현재 이 점은요. 이런 공간상의 P1, A1, B1, C1에 1에 있는데 이거를 XY 평면 정사하면 이런 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A1, B1, 0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다음 마찬가지로 P2, P3도 그냥 어딘가 있어요. 뭐 P2, P3 뭐 정사형하면은 이게 어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0, K, 0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6, 0인 직선에 대해서 요거를 그리면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이니까 이렇게 가는 직선이거든요. 이 직선은 뭐 이런 직선이야. 이 점 0, K, 0을 지나고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야. 근데 K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직선 L에 대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이 세 점들이 한 영역에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뭐 엄밀하게만 부등식 영역이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공간상의 부등식 영역은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해볼까? 이 직선이 지금 x절편이 k인데 결국에는 이 세 점, 자 P1, P2, P3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P2, P1, P3를 전부 다 정사형을 하게 되면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가 요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6, 0이라고 하면은 직선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점을 지나면은 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점을 지나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네, 이렇게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때 이 x절편이 뭐냐면은요. 요 점들이 k예요, k. 그래서 이 k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문제를 조금 만족하냐면은 요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한 영역에 있는 겁니다. 또는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한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있으면은 이게 L에 의해서 두 분 나눠주면은 전부 다 이쪽에만 있거나 전부 다 이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K 값이 작은 것과 큰 것 중에서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가 되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이게 푸는 겁니다. 이 점 뭐 A1, B1, 0, A2, B2, 0, A3, B3, 0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저렇게 되는 형태를 구했을 때 그게 K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반드시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행하지 않으면요, 아까 P1들의 자체가 직선이었어, 직선. 근데 직선이 이 빨간색 직선하고 서로 교차가 돼버리면은 이 직선이 있잖아요. 이게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정사형한 게 이거랑 교차가 돼버리면 이 점상에 있는 모든 점을 정사했을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약간 모순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계산을 해본 다음 하시고요. 일단은 뭘 하느냐? 이 그림은 그냥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설명한 내용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은 만족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3A2 더하기 2분의 B2 더하기 2는 1, 3A3 더하기 2분의 B3 더하기 2는 마이너스 7분의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뭘 구하느냐? 문제에서 말하는 점 0, K, 0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6, 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그게 A1, B1, 0을 지날 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A2, B2, 0을 지날 때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직선의 방식으로 할 수 있죠. 1분의 x-0은 마이너스 6분의 y-k 되겠습니까? z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인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보고 싶은 직선 L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직선 L이 아까 P1을 정사형한, P2를 정사형한, P3를 정사형한 점을 지날 때 어떻게 되는지 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얘를 갖다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은 저기다가 A1, B1,를 대입하는 거야. A1, B1, 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A1, B1을 대입하게 되니까 무슨 A1 equal 마이너스 6분의 B1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걸 곱한 다음 한쪽 넘기면요. 6A1 더하기 B1 equal K라고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A1, B1을 지난 경우에는 그때 K 값이 이 값이 되는데 그게 여기서 계산해 놓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이 식은 3분의 11 넘기니까 3분의 5인가요? 맞습니다. 3분의 5, 3분의 11 3분의 11에다가 3분의 6을 빼면 3분의 5죠. 그래서 2를 곱하게 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면은 3분의 10이 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A1, B1을 지날 때는 이 K가 3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똑같아요. 요것도 넘긴 다음에 A2, B2를 대입하게 되면 똑같아요. 6A2. 여기 있을까요? 6A2 더하기 B2는 뭐 K1이라고 쓸까요? K2가 되는데 그때 K2는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면 6A2 더하기 B2가 되죠. 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6A3
더하기 B3 하게 되면 값이 K3가 되는데 이 K3는 또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7분의 19인가요? 7분의 18이군요. 마이너스 7분의 18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다시 확인. 마이너스 4분의 7. 7분의 4가 아니라 미안해요. 마이너스 4분의 7. 그래서 넘기면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고요. 거기다 2를 곱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인 거야. X축, Y축 있으면은 A1, B1을 지날 때 A1, B1, 0을 지날 때에는 그때 K 값이 뭐 3분의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2, B2, 0을 지날 때는 그때 K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3, B3, 0을 지날 때는 그때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는 건데 이 점들이 전부 다 한 영역에 있으려면 요거보다 이쪽에 있거나 이거보다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K 값은 가장 큰 값인 3분의 10보다 크다. 또는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K의 양수중 K의 최소값이니까 이게 3점 얼마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족하는 것은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7.5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서 여기서 이걸 빼는 문제니까 정답은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해봤고요. 다음